빌딩에 매입을 할 때 부동산에서 그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뭐 간단히 알아볼까 라고 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들어가갖고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기는 떼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전세를 많이 한다든지 주인의 그 어떤 대출 관계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보통 내가 아파트를 살 때라든지 저희가 빌딩 채널이다 보니까 빌딩에 매입을 할 때 부동산에서 그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도 뭐 많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원래 있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있어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이런 데 제가 검색했더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도 맨날 주소야 입력해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뭐 주소는 어쩔 수 없이 입력을 해야 되고요. 뭐 정부 24, 뭐 민원 24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뛸 수는 있긴 한데 뭐 뛸려 그러면 뭐 토지 대장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 대장 거기가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뭐 간단히 알아볼까라고 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로그인 안 하고도. 내가 확인해야 될 게 한 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 개를 확인할 때는 다른 걸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찾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정보들 내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보만 가지고도 빌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제공한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부 거예요? 예, 정부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름 뭐라 하죠? 일사펠리요. 일사펠리. 빌딩 정보라고 하면은 토지 정보하고 빌딩 정보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부동산 종합 정보라고 있어요. 네이버 초록색 창에 부동산 종합 정보라고 치시면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여기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트 여기 내가 원하는 게 서울이다 라고 하면 서울 누르시고요. 뭐 여기 회사 주소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0-16번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여기 나오게 되죠.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544.3 개별 공시지가는 1,815만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시면 도시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시 전역에 다 있어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있고요. 토지 정보 누르시면 544.3 제곱미터라고 나오고요. 건축물 정보 누르시면 주 건축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544.3 제곱미터고 연면적은 2,450.39 제곱미터. 이 건물이 뭐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여기서는 사용승인일자 2004년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 편하게 돼 있네요. 예. 건폐율 뭐 59.98%에 용적률은 305.31%로 돼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용도. 예. 지하 같은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고 당구장으로 줬고요. 지하 2층은 주차장, 그리고 1층은 이제 소매점, 뭐 2층부터는 학원, 미용실, 의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주차장은 옥내 기계식 24대 될 수 있고요. 5개에 한 대 될 수 있는 승강기 한 대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볼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요. 도로가 옆에 있고 이제 뭐 옆에 건물들도 토지 모형도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 건물이 이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계속 오르는 거죠. 뭐 최근 더 많이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지우시고 이제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일일이 떴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민센터 가거나 그때도 아니면 지하철 앞에 등기를 뛸 수 있는 무인 그거요? 무인 등기소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계약 쓴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게 몇 년도예요? 처음에 한 2006년도 정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발달을 하면서 2008년, 2009년도부터 하면 인터넷으로 뛸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24에 들어가셔서 정부 24, 민원 24 같은 거죠? 예. 정부 24가 이제 통합돼서 정부 24가 됐고요. 정부 24에서 민원 24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도 있고 토지 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사편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그 등기소 민원 24 그 안에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군데가
99.9%가 일치를 해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본 개별 공시지가 자료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기본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본 기본 정보 자료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내가 만약에 틀려도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로그인해서 뛸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가장 중요하죠. 거의 99%라고 했는데 한 거의 1%의 차이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업데이트? 그쵸. 이게 거의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전에 수기로 작성된 정보를 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간혹가다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일사편리에 있는 정보랑 정보24에 있는 정보랑 다르다라고 하면 정보24에 있는 그 자료를 믿으셔야 돼요. 뭐 99%는 아니고 99.99% 정도가 맞아요. 근데 이제 단 0.01%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훑어보기 편하게 일단 일사편리를 확인한 뒤 계약을 하거나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땐 한 번 더 띄워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땐 이제 정보24에 들어가셨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띄셔야 되는 거죠. 네. 예. 편리하네요. 진짜 일사편리네. 근데 위에 이야기한 부분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거에 따라서 매입의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있죠. 예. 약간의 그 오차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에서 이거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 제한사항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 확인 안 하시고 부동산에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신축하려고 했더니 못 짓는데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만약에 연면적 한 300평 정도짜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제한사에 걸려고 뭐 200평, 뭐 250평밖에 못 짓는다라고 하면 내가 원래 살려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잘 보셔야 되고 면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토지 대장 띄어고 면적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일사편리라는 데에서 먼저 이용을 하시고 이제 진짜 계약할 때 이제 토지 대장도 띄고 건축물 대장 띄어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건물 시세 파악은 매각된 자료가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매각된 자료를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은 밸류맵이라든지 디스코라는 앱이 너무 잘 발달되다 보니까요. 뭐 저희 회사 사이트는 아닙니다. 저 한번 써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지도 위에 띄워주고. 그렇죠. 거래 연도해서 최근 한 3년 거래했던 걸 보시면 뭐 이 주변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에 거래된 내역에 있는 것들은 등기가 된 것만 뜨는 거죠? 보통 여기 밸류맵 사이트를 보시면 밸류맵은 운영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매매를 하고 나서 실거래가 등록을 해야 돼요.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제일 먼저 소스를 받아요. 감정평가사 사이트에 그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 사이트에서 소스를 받아다가 여기다 다 뿌려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식 기관에다가 올려져 있는 실거래를 뽑아서 쓰는 거죠. 주변에 여기가 평당 얼마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뭐 1, 2년 동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3년치 자료, 5년치 자료가 중요했는데 지금 한 1년치 자료만 가지고도 여기가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라고 금방금방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그렇게 보셨는데 인터넷 등기소라고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치셔갖고 열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인터넷 등기소에도 토지 등기가 있고 건물 등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정부24, 민원24 사이트에서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만약에 토지 대장이 두 개 달라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사이트가 우선할까요? 인터넷 등기소가 맞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이 정부 24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 토지 대장에 있는 거를 가지고 등기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더 정확하죠? 원래 그게 정확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네. 토지 등기하고 토지 대장하고 차이가 난다. 어느 게 더 우선하냐라고 하면 토지 대장이 우선을 해요. 근데 만약에 토지 대장이 있고 토지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토지 등기가 우선을 해요. 건물 등기도 마찬가지. 소유권에 관한 건 등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뭐 집 건물주
뭐 땅 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가 더 정확하고 토지의 면적, 용도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민원 24 거기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있는 게 우선해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유권자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못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주인이 소유권자잖아요. 그 건물 주인인데 알고 싶다. 좀 찾아봐야겠다. 검색하면은 그 완전 개인 정보인데 뜰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밖에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 결제 안 했을 때는 성 있고 별표 쳐고 이제 나와요. 근데 요금 결제를 하고 등기 열람을 하게 되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뜨게 됩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하고 다 같이 뜨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왜냐면 거기를 돈 내려고 하면 요금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런 걸 다 충전해 놓기 때문에 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잘 뛰진 않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예, 예.